자, 반갑습니다. 플레임 김 실장입니다. 오늘 이 기초편 마지막 편, 이제 그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뭐 PC나 이제 맥에서 세팅, 셋업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오른쪽 끝에 물고기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의 그 것들을 내가 이제 내 취향 또는 내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액션, 뭐 오디오, 뭐 백버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 처음 이제 부팅하실 때 그 유저 있죠? 내 이름 써놓는 곳,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팅해 놓은 것이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이제 회사에서 쓰는 거라면은 반드시 내 이름을 선택을 해 놓고 요거를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다 같이 쓰는 게 이제 요 사용하는 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간혹가다 좀 다른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부터 처음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액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기본으로 건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좀 건드려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액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배치에서 그 액션 들어가는 거 어떤 옵션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크게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뭐 위젯이나 뭐 이제 뭐 컴파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컴파스 같은 거는 왜 그 배치에서 왜 저기 그 딱 묶어 놓는 거 있죠, 사각형으로 해서 뭐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거는 요 G마스크에서 기본으로 그냥 우리가 G마스크를 따 놓으면은 그 왜 그 모는 종이처럼 그렇게 그 굉장히 샤프하잖아요. 그래서 블러를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은 따로 그 소프트 값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옵니다. 저는 뭐 3에서 5 정도 하는데 선을 이제 그려놔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요. 그 굉장히 그 샤프하게 그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G마스크 배트에서 오토 탄젠트를 저는 켜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시죠? 이렇게 곡선값, 이렇게 그 탄젠트 값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예. 그 정도 저는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는 뭐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본 색깔 같은 거 내 취향대로, 뭐 그림에 따라서 뭐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런 거를 좀 색을 이제 바꿔 놓으면은 내가 잘 보이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얘를 꺼 놓으면은 오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림을 플레이를 했는데 오디오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한번 요 부분부터 먼저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다른 거는 뭐 건드리실 거 없고, 이거가 뭐냐면은 consider audio head and tail. 만일에 그림이 100장이 있는데 그 밑에 오디오가 150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50장은 얘는 내가 무시를 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고 다른 그림을 붙였을 때 오디오가 이렇게 확 이렇게 밀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150장이 그 뒤에 내가 붙인 다른 그림을 오디오 확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 카드가 이제 스테레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갖고 계신 쓰고 있는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 오디오 믹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포스트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디오 작업은 전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녹음실에서 갖고 온 거를 갖다 이제 올려놓죠. 그런 식인데, 요거로 만일에 뭐 6트랙, 4트랙, 뭐 12트랙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플레임에서는 오디오를 그 12가지 트랙, 뭐 6가지 트랙,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1, 2번 트랙만 들을 수 있고 나머지 뭐 3, 4, 5, 6번 트랙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디오 하드웨어 환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 녹음실이 아니고서는 6번 트랙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 믹스 6개든 8개든 뭐 12개든 그거를 전부 스테레오 2채널로 섞어서 나에게 들려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아자보드나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 스피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경우 이제 맥북 프로 스피커로 선택을 하면 맥북 프로로 나오게 되겠고, 기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스피커, 요 스피커로 선택을 하면은 이 스피커로 이제 오디오 신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디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디오 앰프가 여러분 갖고 있는 거에서 뭔가 좀 입력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자, 백버너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배치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배치를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첫 번째 그림을 내가 더 이제 확장을 시켜놨을 때 첫 번째 장을 1번 프레임을 계속해서 리피트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블랙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미디어 없음으로 놓을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통상 여러분들 다 쓰시는 거는 이제 이 기본 세팅 값이에요. 없으면은 블랙으로 놓고 그 처음 프레임하고 나중 프레임은 그 1번 프레임, 맨 끝에 프레임을 계속해서 그냥 리피트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처음 들어갔을 때 전체 화면으로 놓고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반 갈라진 거 2개로 놓고 쓸 거냐, 뭐 3개로 놓고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 세팅으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1번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2번 2개 나눈 거 쓸 때도 있고, 요 최근에 거는 3개로 나눠 가지고 기본 세팅을 잡고 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컬러 스코프를 기본으로 뜨게 할 거냐, 쓰지 않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캐시를 며칠 동안 갖고 있을 거냐, 이터레이션, 버저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따로 이제 저장을 할 거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냥 안 건드리고 쓰셔도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거 정도만 이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렌더 노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배치해서 렌더를 하면은 그 렌더된 클립이 이제 데스크탑 배치로 와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렌더도 된 게 있는데, 렌더된 그림을 이거를 라이브러리에다 놓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 그 렌더된 그 라이브러리가 새로 생기고 그 안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라이브러리로 놓고 써요. 이 배치 릴로 안 쓰고. 요게 이제 기본 릴로 돼 있는데, 데스크탑 배치 릴을 기본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라이브러리에다 놓고 씁니다. 그래야 이제 렌더링 된 것들만 그 샷에 상관없이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 다른 거는 뭐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모니터. 브로드캐스트 모니터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프리뷰 모니터 또는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하는 거 있죠. TV 로직이나 뭐 소니, 뭐 기타 다른 브랜드들 쓰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연결이 돼 있는 상태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한 그림만 뜨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도 다 보이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요 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컬러 매니지먼트,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꼭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럴, 일반적인 보통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타임 코드를 이제 드롭 프레임으로 보여줄 거냐, 난 드롭 프레임으로 보여줄 거냐, 요거는 뭐 별 그게 없고요. 전체에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재생하고 뭐 플레이하고 이제 뭐 그럴 때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거 디폴트 렌더링 옵션에서 선택한 클립만, 그러니까 렌더를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선택한 클립만 렌더가 되게 할 거냐, 그냥 아니면 전체 클립을 다 렌더가 되게 할 거냐, 요런 옵션이 있고, 그 밑에 포그라운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로 렌더링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왜 그래프 나오는 거, 거기서 기본으로 이제 베지어로 전체를 할 거냐, 기본으로 이제 리니어 곡선으로 할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리니어를 기본으로 놓고 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만 요거를 베지어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오토 세이브가 이제 플레임이 기본으로 3분마다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되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좀 귀찮아 하셔가지고 뭐 한 5분이나 그렇게 늘리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하드 세이브 뭐 이제 15분마다 이제 세이브가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디어 패널이 이제 왼쪽에 이제 기본으로 뜨게 돼 있는데, 나는 뭐 오른쪽에 놓고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은 기본으로 이제 오른쪽에 그 미디어 패널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tection from Editing, 내가 거기서
미디어 패널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내가 수정이 안 돼요. 그걸 일단 데스크탑으로 갖고 나와서 뭔가를 바꿔놓고 다시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꺼놓으면은 안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프로텍션을 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duplicate name check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이름에 된 거를 같은 릴로 갖고 나오거나 했을 때 얘가 같은 이름입니다. 이거 뭐 바꿀까요? 그냥 할까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메시지가 안 뜨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저는 혹시나 해서 그냥 이렇게 항상 켜놓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always added by default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갖다 넣어라. 상관없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경고 창이 안 뜹니다. 더 이상.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꿔놓으면은 그 왜 오른쪽에 그 익스플로러라고 따로 그 뜨는 창 있죠. 그 기본 BFX 값 저장해 놓는 거 그게 이제 레프트로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냐 오른쪽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왼쪽 그냥 놓고 인풋 디바이스 이게 이제 타블렛이죠. 여러분 타블렛인데 이게 와콤이라고 뜨잖아요. 요거 이제 돼 있고 use OS 세팅 요거 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 이제 OS 상에서 써놓은 세팅 내가 이제 플레임을 키지 않더라도 OS 상에서도 타블렛을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세팅이 이제 이 안으로 그냥 옮겨지게 됩니다. 자, 멀티 채널은 이제 3D 채널을 갖고 올 때 어떤 패스를 갖고 오느냐 요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치 스페이스 탭 눌렀을 때 서치가 어디까지 나오게 하고 어디는 주로 이제 나는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런 거 이제 아예 안 뜨게 이제 그런 거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쉐이더 패스 매치 박스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여기가 만일에 잘못되면은 그 매치 박스를 불러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자, 스토리지 내가 여러분 갖고 있는 스토리지가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얼마만큼 남아있고 또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볼륨 스태틱스 이거 누르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얼마만큼 몇 장 쓰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썸네일 캐시, 템포러리 라이브러리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제 저장했던 거를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지우게 되면은 작업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줘야 된다거나 작업을 이제 배치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타임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 바닥 밑에 있는 타임라인에 대한 기본 세팅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봐주실 거는 여기 심플 트랙 머지 저는 요거를 이제 컴플렉스 트랙 머지로 이제 놓고 쓰거든요. 왜 여러 개의 샷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머지를 딱 시켰을 때 그 맨 위에 레이어가 전혀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한 통으로 그냥 쫙 레이어가 되느냐 그게 이제 심플이고요. 컴플렉스는 한 레이어로 붙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샷별로 포인트가 이제 잘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샷에 왜 핸들 있잖아요. 숨어 있는 게 몇 장이 숨어 있느냐 그거를 아예 그냥 안 보이게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몇 장 뒤에 숨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좀 보기 어지럽더라도 저기 show all 핸들 이제 해주시고 포지셔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기본으로 이제 트랜지션 되는 게 몇 장으로 이제 디졸브나 이제 그런 것들이 몇 장으로 되게 할 거냐 센터에서 10장 이제 저는 리니어 놓고 센터에서 10장 이거 이제 기본으로 그냥 놓는 거니까 나중에 작업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트랙 베이스로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크게 여기서는 만지실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타임라인 FX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봐주실 게 리사이징 했을 때 렛터박스가 기본으로 되게 할 거냐 크롭 엣지가 기본으로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전체 그냥 줄여버리는 거 이걸로 할 거냐를 놓는데 이건 당연히 그때 우리가 바꾸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손대실 건 없을 것 같고 배치 리사이즈 이것도 마찬가지고 렛터박스가 지금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폰트 저희가 요 디스크립 폰트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넣었을 때 헬베티카나 그런 걸로 바꿔 놓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으로 딱 뜨는 폰트가 뭐냐
이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저 마스터 그레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필로 할 거냐 슬라이드로 나올 거냐 이제 이런 거는 요 정도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내 그 쓰는 인터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거냐를 이제 보는 것인데, 볼드 디스플레이 요걸 해놓으면 이제 글자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지죠. 뭐 이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디스플레이 모드가 이제 프레임으로 할 거냐 타임 코드로 나오게 할 거냐. 예, 그리고 요 썸네일에서 제가 많이 요거 말씀 강조했죠. 요거 반드시 켜야 된다. 키고 작업하신다. 요거 소스 타임 코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레졸루션하고 프레임 레이트 항상 나오게 하고, 그래야 그림에 따라서 리사이징 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HD고 어떤 거는 4K고 한지 알 수 있게 요거 반드시 키고 작업하시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 컬러 스페이스 요것도 켜주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뭔지는 이 컬러 매니지먼트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키코드라는 거는 필름 시절에 그 필름 스캔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주르륵 그 여러 장 찍었을 때 그 거기서 쓰는 타임 코드 같은 겁니다. 타임 코드는 이제 비디오에서 쓰는 거고, 키코드는 이제 영화 필름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현대 우리나라 대부분 필름 스캔을 따로 받아서 뭐 영화 작업 같은 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키코드는 거의 이제 쓰지 않으실 거예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뭐 잊어버리시고 계셔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요 타임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몇 년도, 달, 그 다음에 날짜 요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간혹 뭐 외국 애들 같은 건 요거를 이제 바꿔놓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본적으로 연, 월, 일에서는 조금 어긋나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요대로 놓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제 그림을 뭐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데스크탑으로 갖고 왔을 때 그냥 이동을 할 거냐 카피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저장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본이 무브인데, 무브면 여기 있는 거를 이 데스크탑으로 갖고 오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이 데스크탑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카피를 해주면은 여기 그대로 있고 카피가 되는 거겠죠. 예, 쓰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툴팁 요 이제 왜 어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왜 도움말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는 필요 없다 안 쓰겠다 하면은 여기서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릴이 이제 프릭션 있고, 릴하고 그림하고 그림 사이의 간격 그거를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줄이면은 그림하고 그림 사이가 이제 또 그 클립하고 클립 사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릴 넘버, 릴이 기본적으로 이제 데스크탑에 몇 개가 나오느냐 이제 뭐 그런 거고, 데스크탑 릴 이게 이제 기본으로 호라이즌탈 가로 방향으로 돼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이 가게 돼 있죠.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버티칼로 놓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요게 이제 굉장히 옛날에 쓰던 방식, 콘텔, 뭐 헨리, 에디트 박스 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옛날에 쓰던 장비가 요 방식이었는데, 거기 그 장비를 쓰다가 플레임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현대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쓰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뭐 요즘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버스를 클릭을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이 가게 됩니다. 요 정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대셔도 크게 이제 프로젝트 작업 자체에 문제가 없는 정도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 세팅은 내 유저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지금 한번 이것저것 좀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는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그 유저에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기본 플레임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